취득세, 비과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좀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핵심 요약집 이렇게 PPT로 된 거 말고 그 요약집에 우리 그 요약집에가 지금 페이지가 44쪽입니까? 그 44쪽에 거기 뭐 세율 적용해서 그 5년 안에 토지 건축물 취득해서 5년 안에 뭐 고주택 등이 되면 중과세 추징한다 이건 있죠. 거기에 별장은 제외시켜 줍니다. 별장은 꼭 2023년 3월 14일 날짜로 사치성에서 별장은 제외돼요. 그래서 거기 별장 써진 부분들 두 군데 삭제시켜 줘야 돼요. 별장은 이제 취득세에서 또 나중에 재산세에서 사치성에서 제외됐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비과세인데 취득세 비과세 부분에서도 이제 그 47쪽입니다. 47쪽에 이제 취득세 비과세인데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됩니다. 이제 비과세라는 것은 이제 47쪽이에요. 요약집. 비과세라는 것은 부과하지 아니한답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비과세라고 그래요. 비과세인데 이 취득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등록면허세도 또 재산세도 또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각 세금마다 비과세 기준이 있어요. 부과되지 아니한다. 과세권이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국가나 지자체 등 이렇게 공익 목적, 공공 목적인 해당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취득하게 된다든지 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낸다든지 이렇게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부과하지 않죠. 이런 건 비과세. 그래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분들 그 3월 달에 건설 현장 사무소를 신설해 가지고 10월 달에 철거했다.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있었던 거죠. 그럼 임시 건축물이잖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비과세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기타 형식적인 취득에 대한 비과세라고 그래요. 기타 형식적인 취득이다. 그리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다. 그다음에 기타 형식적에 불과하다. 그런 비과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겠네. 등록면허세도 국가 등이 등기 치는 거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고 또 기타 또 비과세가 있겠죠. 재산세도 그러겠죠. 재산세도 국가나 지자체 등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등한테는 부과하지 않겠죠. 비과세, 재산세도. 또 기타 또 비과세가 있겠죠. 기타. 그러면 이렇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 목적에 의한 비과세가 있다. 그다음에 기타 또 형식적인 기타의 비과세가 있다. 두 가지로.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다.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죠. 가로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세 군데에다 비추시면 돼. 국가다, 뭐 지방자치단체다, 외국정부가 끝들이 취득하게 돼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취득을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을 해. 지자체 취득,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지자체가 취득하는 거잖아. 외국정부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단서가 있어. 이 단서가 또 출제돼.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그랬어.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겠다는 거야. 원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우리 정부 취득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그 나라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야. 원칙은 비과세인데 니네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과세해버리면 우리도 그 나라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상호주의라고 그래요. 서로 상호주의다. 원칙은 비과세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그때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 부과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내가 직접 소유권을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가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또는 국가 등한테 공짜로 내가 기부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가 됩니다. 내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권을 귀속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 등한테 공짜로 기부하는 그런 조건으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차피 국가 등한테 귀속되거나 국가 등한테 기부가 되기 때문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경우는 부과되겠죠. 어떤 경우냐? 분명히 국가 등 소유로 귀속시킨다라는 조건으로 취득해놓고 나중에 국가 등한테 소유권을 귀속시키지 않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국가 등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든지 그러면 다시 취득세 부과되겠죠.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네. 국가 등한테 이제 소유권을 귀속시켜요. 귀속시키는데 근데 반대급부로 다시 국가 등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다시 반대급부로 그 무상으로 다시 제공받는 거, 줬다가 다시 공짜로 다시 받는 것, 이걸 양해받는다고 그래. 줬다가 다시 받게 되는 경우, 무상으로 양해받는 경우, 또는 기부된 물건에 대해서 공짜 사용권을 다시 부여 제공받으면 기부하고 기부 대상물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반대급부로 다시 제공받으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취득세 부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이나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밑에 거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귀속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해버리네. 국가 등한테 소유권 귀속시킨다 해놓고 취득해서 비과세 받고 이걸 갖다가 귀속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 증여가 되면 다시 취득세 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공짜 사용권을 부여받는 거 뭐 이런 경우도 다시 취득세 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과세도 있죠. 기타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맡기는 거 있죠. 신탁 그죠? 신탁 맡기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관리해주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을 뿐이야. 맡기죠. 신탁법에 따라. 그 다음에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수탁자로 되어 있는 거를 위탁자 명의로 다시 이전돼야지. 맡길 때 수탁자 명의로 맡길 때 신탁 기간 종료되면 그러면 다시 수탁자에서 위탁자 명의로 다시 이전해 옵니다. 또 이러면 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어. 신수탁자로 변경되는 경우 등 이러한 신탁 재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맡기는 것이 불가해요. 수탁자한테 신탁 재산을 이전해서 맡깁니다. 또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로부터 위탁자한테 다시 이전해 옵니다. 맡긴 것이 이전해 옵니다. 또 수탁자를 딴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신탁 재산 이전해 딴 사람으로 변경 등 이런 것들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신탁 재산의 취득인데도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주택조합 등하고 조합원하고 부동산 취득. 주택조합 등하고 조합원하고 부동산 취득은 그냥 일반 사적 간의 매매 거래나 마찬가지. 이거는 그래서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과 하나 더 주택조합 등에서 누가 취득? 비조합원용으로 부동산 취득은 꼭 과세됩니다. 자, 그런 결론은 신탁 재산의 취득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가 맞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 맡기는 거. 꼭 이런 말이 써질 때 신탁 재산에서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 재산의 취득과 하나 더 주택조합 등에서 비조합원용의 부동산의 취득은 일반적인 사적 간의 거래예요. 이거는 그래서 꼭 과세됩니다.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과 주택조합 등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신탁 재산의 취득이라도 끝들이 뭐요?
과세된다 이거예요. 과세된다. 요 세 가지는 비과세. 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다. 요 세 가지는 비과세다. 요 밑에 두 개는 과세다.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주택조합 등에서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꼭 뭐한다? 과세다. 위에 그 세 개는 비과세. 요 두 개는 밑에 거는 과세.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타 또 가로 2번은 환매권 행사인데 앞에 법률이라고 써 있어. 이 법률은 징발재산정리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럼 징발재산정리 특별조치법이라는 그 법률에 의해서 환매권 행사로 매수되면 이러한 부동산의 경우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꼭 앞에 무슨 법이란 말에 꼭 들어가야 돼. 일반적인 환매는 취득세 내. 보통 일반적인 환매는 내는데 징발재산정리특별조치법 등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되는 부동산은 비과세 준다. 가로 3이 제일 많이 출제되죠. 임시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당연히 임시건축물의 취득입니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 주는데 단 과세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과 여기도 뭐 별장이 써져 있으면 별장 제외해 줘야 돼. 별장은 이제 사치성이 제외돼 있으니까 고급주택이나 고보락장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또 임시건축물이 존속기간이 1년 초과되면 꼭 취득세 부과됩니다. 임시건축물도 취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가 먼저 비과세가 먼저입니다. 두 가지만 세금 내, 두 가지만 존속기간이 뭐한다? 1년 초과되는 경우. 또 하나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속하는 경우. 여러분들 고급 오락장을 취득해 해서 이걸 임시건축물이라 한번 믿어줘요? 예? 이거 임시건축물이에요?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 등 고급주택을 취득했고 나 이거 임시건축물이다. 안 믿어주지. 예, 그래서 무조건 임시건축물의 취득이라 하더라도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취득세 부과된다는 것, 중과세로 부과한다는 것.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임시건축물인 공사현장 사무소 등이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꼭 과세돼요. 사치성 재산은 하고 1년 초과되는 임시건축물은 꼭 과세된다는 것, 부과된다는 것 주의. 그 다음에 가로 4는 별표 3개예요. 가로 4는 이제 주택법에 따라야 돼. 공동주택을 두 글자 개수로 인한 취득해야 돼. 개수할 때 그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짜리요. 그러면 9억 원 이하짜리,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짜리는 뭐를 해도 돼?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개수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짜리는 뭐 앞에 리모델링 하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이사할 때 리모델링 같은 거 하잖아. 아파트 9억 원 이하짜리야. 9억 원 이하짜리. 주택법에 따라야 돼. 그 개수로 인한 거. 근데 단서가 있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비과세에서 제외시켜줘. 그러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세 글자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는 거지. 대수선은 이제 여러분들 건축법의 대수선은 뭐 내력벽을 막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수선이 돼버려. 대수선에 해당될 때는 무조건 과세됩니다. 그러면 정리. 주택법으로 나오면서 공동주택 두 글자요. 개수란 말을 써죠. 개수인 두 글자로 써진 것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짜리 공동주택은 베란다 확장, 리모델링 하더라도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건축법에 따라 뭘로 이루어지게 되면 대수선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과세다. 대수선은 금액과 상관없어. 뭐 9억 원 이하짜리가 되든 안 따져. 건축법에 따라서 대수선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취득세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 이외에 가로 5번 뭐 노후 차량 등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건 앞으로 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인데 간략하게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제목 정도로만 확인해 보죠.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한 부분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외국 정부가 취득하게 돼. 그럼 취득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단 우리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혹시 과세가 돼버리면
그때는 외국정, 그 나라 외국정보 취득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 등한테 어차피 귀속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말 써줘야 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이전한다든지 또 신탁이 종료되어 위탁자로 다시 이전해온다든지 맡긴다든지 맡긴 거 신탁재산을 이전한다든지 비과세다. 단 신탁재산에서 주택조합 등하고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두 가지는 무조건 과세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이제 임시건축물의 취득도 비과세가 되지만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속하거나 또는 존속기간이 1년 초과되는 경우는 과세가 돼야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데 개수로 인한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에 해당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9억 원 이하짜리는 베란다를 좀 확장을 하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데 내력벽 고치는 것 등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대수선의 취득은 무조건 취득세 부과합니다. 과세요.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등까지 모두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취득세 내용이고 시험 문제는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까지 해서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 비과세 부분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틀려요. 그 대수선의 경우는 무조건 한다. 비과세 한다. 그럼 틀려. 꼭 과세된다는 것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임시건축물도 꼭 고보락장이나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될 때는 무조건 부과한다. 또 이미 1년이 초과되는 임시건축물의 경우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취득세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등록면허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문제는 또 우리가 또 오후에 또 문제풀이 하니까 문제는 오후에 또 풀도록 하고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로는 50 요약집에 50쪽이죠. 50쪽부터 48쪽이네요. 48쪽부터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일단 이 등록면허세는 제 설명을 잘 들으면 돼요. 이 등록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권리, 재산권이나 재산권, 소유권 같은 거 또는 전세권 등 어떤 뭔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등기부에다가 등기냅니다. 또 등록, 건설기 등록, 등기나 등록을 하게 돼. 그럼 이렇게 등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돼. 이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라고 그래요. 등록에 대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또 뭔가 사업을 하려면 인가나 허가나 면허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면허. 그러면 그것도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가 있어. 면허에 대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가 있어. 등록을 칠 때 과세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면허 취득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있어. 근데 우리 시험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절대 출제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록을 칠 때 등록면허세만 우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면허세 나오면 등록이다. 뭔가 권리를 등기부에 등록부에 등기치거나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또 들어봐요. 이 등록에 대해서 등기치거나 등록하게 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등록의 종류가 한 17가지 정도 돼요.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건설기계 등록, 광업권 등 등록, 특허권 등록 등등 많아요. 지적 재산권 등록 등 이런 거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17개까지나 되는 여러 가지 등록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딱 부동산 등기로만 나와. 뭐만 나와? 부동산 등기로만. 그러니까 차량 등록 같은 거, 건설기 등록 등의 공장재단 등기 치는 것들, 이런 거 특허권 등록 등 이런 것들은 절대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모두 무슨 등기로만 나온다?
부동산 등기로만 출제된다. 그리고 한두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특정한 부분에서 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물어봐요. 전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요 요약집에 있어요. 자,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등록면허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재산권이나 그 밖에 뭔가 권리를 자, 등록부상이다. 얘가 등록부인 공적장부라고 그래. 공부라고 그래. 그냥 줄여서 공적장부에다가 설정 등기치거나 변경 등기치거나 소멸 등기도 쳐. 소멸 등기도. 예를 등기부에서 얼굴 안에서 권리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도 치지만 저당권을 또 설정된 저당권 등기를 한 줄로 이렇게 또 말소시키는 등기도 치잖아. 그런 것도 과세돼. 소멸에 대해서 자, 공부가 등기 등록부요. 등기 등록부에다 내가 등기 치거나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가 바로 등록면허세다 이거요. 뭔가 권리 등에 대해서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등기 등록을 하게 될 때 누구에게 부과한다고? 누구에게? 등록을 하는 자. 그럼 여기서 등록하는 자가 누구냐? 등기부상에서 등기 권리자의 등기 등록부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를 쳐서 그 등록부상으로 이익을 보는 등기 권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거예요. 지방세로. 그래서 등기 등록부상의 권리자, 한마디로 말하면 명의자. 이 등기 등록부상의 명의자를 우리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 외관상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다 이거예요. 근데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단서가 나옵니다. 단서가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과세라고 써놔야 돼. 뭘로 과세돼? 취득세로 과세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치게 되면 취득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 내든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 내든 증여로 취득해서 소유권 등기 내든 간에 무조건 점유로 인해서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 내든 간에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 등록을 치게 되면 무슨 세금으로 낸다? 취득세로 과세돼요. 등록면허세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31회 때 기출이죠. 31회 때 이런 게 나왔어.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 등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등록면허세 세금으로 과세되는 등기 등록이 아닌 것 정답 이거요. 부동산을 매매로 1억 원에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가 정답이에요.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소유권 등기 내면 무슨 세금을 낸다고? 또 대답 않기로 했어 이제 또 취득세로 낸다고 여러 번 말하네요. 앞으로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소유권 등기 치거나 상속받아가지고 소유권 등기 치거나 증여받아가지고 소유권 등기 친다면 무슨 세금으로 낸다고? 그래, 취득세로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로 내는 거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로 내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로 내. 그래서 앞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나오면 소유권의 등기 등록이야.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낸다. 등록면허세 과세 제외돼. 그런데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다음에 4가지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과세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몇 가지? 요 4가지. 이 4가지 등기는 무슨 세금으로 낸다? 등록면허세로 돼. 등록면허세로 돼. 방금 취득에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는 무슨 세금으로 낸다고 그랬어? 취득세로 돼. 등록면허세로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이 4가지는 취득세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로 돼. 4가지는. 저 동그라미 4번부터 먼저 쉬어.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했어. 부동산 취득했는데
부동산을 50만 원 이하로 취득하게 됐네. 그 물건에 관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서로 내야 돼. 왜? 취득세가 면세받았으니까. 예? 취득세가 면세받았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로 취득하게 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내면 무슨 세금을 낸다고? 그래, 등록면허세로. 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로 낸다고 그랬는데 왜 등록면허세로 돼? 그래, 부동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면세받았기 때문에 무슨 세금으로 낸다? 등록면허세로 낸다 이거예요.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32의 기출이요. 정말이에요. 30의 기출이요. 부동산 취득가액이 4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아. 부동산 취득가액이 40만 원이라면 취득세가 면세받으니까 무슨 세금으로 낸다? 등록면허세로 돼. 하나 더 봐야 되겠어. 이걸 취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취득세가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무려 7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7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제척기간이 만료돼 버렸지. 그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취득세 내지 않고도 7년 제척기간 만료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죠. 제척기간 있잖아. 제척기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몇 년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10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아닌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몇 년? 7년. 그러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포탈했다든지 신고서 제출 안 해가지고 7년 등, 10년, 7년 등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니까? 그럼 제척기간 경과가 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죠? 그러면 취득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인 7년이나 10년이 지나버렸네? 10년이나 7년 등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 경과됐다? 그 물건에 관한 등기 등록도 무슨 세금으로 내야 돼? 취득세가 못 냈으니까 뭘로 내야 돼? 등록면허세로 내야 돼. 이거 별것도 아니네.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그 물건의 등기 등록도 취득세가 납세 의무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 등기 등록을 치게 되면 무슨 세금으로 낸다? 등록면허세로 돼. 등록면허세. 이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항은 이제 모의고사 등으로 돼요. 광업권이나 어업권, 여기다가 어업권에다가 하나 더 써야 돼. 양식업권을 내가 빼먹었어요. 양식업권. 중요성은 없는데 양식업권에 취득에 대해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취득에 대해서도 등록하면 등록면허세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등록면허세 낸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교수님 광업권이나 어업권, 양식업권도 취득이 되면 취득세로 과세되는데요. 왜 또 등록면허세를 또 냅니까? 자,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은 처음으로 광업권,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처음으로 출원해 가지고 처음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에서 취득세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취득세가 면세 받으니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도 취득세가 면세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낸다고? 등록면허세로 내는 거야. 이해됐나요? 근데 하여튼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돼. 동그란 3번과 4번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앞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등록은 취득세로 낸다, 등록면허세로 낸다. 그래, 취득세로 낸다. 등록면허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납세 의무가 소멸한 그 물건에 관한 등기 등록은 무슨 세금으로 낸다? 등록면허세로 낸다.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물건에 관한 등기 등록은 뭘로 낸다? 등록면허세로 낸다. 또 취득세가 면세점에 해당돼 버렸다. 이런 등기 등록도 취득세로 내지 않고 뭘로 낸다? 등록면허세로. 앞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로 취득해가지고 취득세 면세 받음으로 무슨 세금으로 낸다고? 등록면허세로 낸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등록은 취득세로 과세되므로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제외된다. 그러나 취득세가 면세받거나 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됐다.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은 무슨 세금으로 낸다?
등록면허세로 낸다. 오케이? 예.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것은 취득을 원인으로 포함한 등기 등록 등 모든 등기 등록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다. 그럼 틀리지? 예? 무엇은 원칙은 제외해야 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은 제외해야 돼. 왜 등록면허세에서 제외돼? 그래, 취득세로 과세되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과세되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제외된다 이 말이야. 근데 취득세가 면세받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은 무슨 세금으로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로 내야 된다. 취득세 부과 채권이 경과된 물건의 등기 등록은 무슨 세금으로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로 내야 된다. 오늘 하루 내내 해야 돼? 충분히 이해됐어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지 그냥 암기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 이제 특징이에요. 특징인데 여러 개 특징이 있겠지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하고 좀 달리 반드시 등기 등록부에다가 등기 등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돼. 그러면 취득세하고 달라. 취득세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을 했어. 그러면 사실상 취득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되잖아요. 등기 등록을 안 해도 사실상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돼요. 취득세는 실질주의요. 등기 안 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돼. 근데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을 했어. 등기 등록을 안 치면 등록면허세는 납세무가 없어요. 반드시 등록면허세는 뭐 하면 돼? 등기 등록이라는 요건이 돼야 돼. 등기 등록 요건이 돼야 돼.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 딸이 서울로 해서 학교를 가게 되니까 서울에다가 아파트 한 채를 전세를 얻어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전세가 어떻게 되면 전세권 등기를 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 등기 치면 세금 등록면허세 세금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전세권이 얼마, 전세보증금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전세보증금이 얼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그만큼이면 전세권 등기 치면 등록면허세가 이 금액 정도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냐고, 도둑놈이 따로 없네, 뭐라고 말하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알려줬을 뿐이요. 근데 막 도둑놈 찾고 뭐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 안 치면 된다. 등기 안 치면 등록면허세 안 낸다. 등기 안 치면 된다. 그랬더니 그럼 등기 안 치면 또 나중에 사고 쳐가지고 전세보증금 날리면 어쩌겠냐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소리예요. 본인이 그런 거를 보호받으려고 전세권 등기를 치잖아. 그러면 그거를 보호를 해줄 테니 세금을 얼마 정도 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보호를 받으려면, 자기 권리 보호를 받으려면 등기 내야 되고, 등기 내려면, 보호 받으려면 등기 쳐야 되고, 등기 치려면 뭐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냥 그 권리 안 받으려면 등기 안 치면 등록면허세는 납세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보증금을 줘서 전세권이 취득됐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을 등기 안 치면 등록면허세는 납세무가 없고, 전세권 등기를 치게 되면 뭐요? 등록면허세는 납세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고 싶은 말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려면 반드시 등기 등록부상에 등기 등록이라는 요건이 되어야만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형식주의다 이거예요. 형식주의다. 그러나 취득세는 그렇지 않다. 취득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안 쳐도 과세된다. 실질주의,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쳐야 과세된다. 형식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 자, 그리고 요 동그란 4번 등록면허세도 꼭 신고납부 방법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을 하기 전이란 등기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한 날까지 해야 돼. 등록관청에 접수일까지,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일까지 꼭 신고납부 방법이다. 물론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보통징수 방법이 되죠. 그럼 보통징수 방법일 때는 뭐를 포함한다? 가산세를 포함하죠. 가산세를 포함한다. 신고 납부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징수 방법이다. 뭐를 포함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꼭 등록면허세도 등록 전까지,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꼭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 신고 납부되지 않을 때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방법이 된다. 됐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적용돼.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물납이나 분할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초과되면 물납이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은 좀 별표 쳐야 되죠. 부동산 등기할 때 그래요. 부동산 등기를 쳤는데 산출한 세금이 그 밖의 등기는 한 건마다 6,000원씩 세금 내야 돼. 그러면 그 밖의 등기 세율 6,000원보다 미만이면 최저 6,000원이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안 돼. 부동산 등기 낼 때 6,000원보다 세금이 적으면 얼마 세금을 최저 과세한다? 6,000원을 과세한다. 없는 것이 아니라 6,000원을 과세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해놓고 요거요. 기한 후 신고 써놔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그 다음에 또 수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수정 신고도 가능해요. 언제까지? 둘 다 통지 전까지 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고 수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고 수정 신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요 신고 관련 가산세 우리가 취득세와 똑같아. 무신고 가산세는 100분의 20등, 납부 전 가산세는 일일 이자율로 10만 원당 22. 생각나죠? 10만 원 22 이렇게.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되지 아니했을 때도 등록면허세도 뭐가 있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다. 일일 이자율 얼마로 적용하여? 10만 원당 22로 적용하여. 근데 그 33회 때요. 등록면허세가 한 문제 나왔는데 좀 어려웠는데 정답이 이거요. 뭐가 틀렸냐면 특별징수 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했을 때 이때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틀렸지? 100분의 1의 가산세요. 일일 이자율 10만 분의 22요. 일일 이자율 10만 분의 22요. 나는 100분의 1의 가산세란 말을 해본 사실이 없거든. 10만 분의 22라고 내가 수차례 강조했어. 납부되지 아니하면 하루 납부되지 아니할 때마다 10만 원당 22 이런 식으로 100분의 1의 가산세 쓰는 거 아니에요. 무신고 됐을 때는 납부 세금의 100분의 20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이렇게 신고 납부 안 하면 무신고 등의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을 포함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 특징까지 봤어요. 특징을 봤으니까 이거는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요 몇 가지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또 방금 등록면허세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형식 요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등기 등록이라는 이 외형적인 형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부과된다는 것. 예? 예, 등록면허세 부과된다는 것. 이런 거 정당성, 합법성 여부 안 따집니다. 예? 여러분들 전세권 등기 치러 가. 내가 전세권 등기를 쳐. 그러면 당신이 진짜 전세권자야? 이렇게 등기 공무원이 물어봅니까? 등기 공무원이 그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 등기 권리자가 진정한 등기 권리자인지 정당한 방법에 의한 건지 이런 거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면허세 과세돼. 따라서라고 그래. 따라서 3월 10일 날짜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했어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가지고 등록면허세가 세금이 과세됐네요. 그런데 나중에 5월 20일 날 가서 3월 20일에 등록에 대해서 3월 10일에 등록에 대해서
무효 원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효 원인이. 그래서 5월 20일 날 3월 10일 등록에 대해서 무효 원인에 해당하여 5월 20일에 가서 3월 10일치 등록을 3월 10일치 등록을 말소 등록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5월 20일 날 무효 원인에 의하여 취소되어 말소 등록을 하더라도 이 말소 등록은 3월 10일 등록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이 뭐요? 없다요. 그러면 말소 등록을 3월 10일치 말소 등록을 치더라도 3월 10일치 등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단 말이야. 그러면 3월 10일 날 등록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치면 3월 10일 날치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환급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환급 대상이 아니다. 응? 왜? 3월 10일 날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마쳤으니까 3월 10일치 등록에 과세된 것은 당연히 정당한 거야. 근데 나중에 5월 20일 날 가서 무효 원인에 의해서 3월 10일치 등록된 것을 말소시킨다 하더라도 3월 10일 날 등록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요. 영향이 없다는 말은 3월 10일 등록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이야. 3월 10일치 등록은 유효하니까 3월 10일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호 납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환급 대상이 아니다요. 아니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무효되어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환급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요거 설명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여러 가지 등기 등록이다라고 하면 돼. 각종 여러 가지 권리 등의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한 공부의 등기 등록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에요. 여러 가지 등기 등록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에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설정이나 변경, 소멸에 대한 등기도 과세 대상이에요. 소멸 등기도 등록면허세 돼야 돼. 지상권이 소멸이 돼, 임차권이 소멸이 돼. 이것도 꼭 등록면허세 과세 돼야 됩니다. 소멸이란 말도 꼭 밑줄에 소멸에 대해서도 설정하거나 변경 등기 치거나 소멸 등기에 대해서 등기 등록이 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설명했어.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도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 등록을 하는 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등록을 하는 자니까 누구요? 등기 등록 부상의 등기 권리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등기 등록 부상의 등기 권리자. 다시 말하면 등기 부상의 명의자다 이 말이요. 등기 부상의 명의자다. 이게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꼭 등기 등록 부상의 등기 권리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전세금부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부동산에다가 을거 부동산에다가 을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하고 갑이 전세금 3억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금 3억에 대한 갑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야 돼? 누가 등기 권리자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 세입자, 갑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 자, 근데 이 전세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좀 살다가 나중에 병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또 이전시켜줘요. 그러면 병명의로 전세권 이전 등기 치죠. 그러면 그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내야 돼. 그럼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내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이제 누구로 바뀌었어? 갑에서 병으로. 그래서 새로운 등기 이전 등기 권리자인 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세 기간이 끝나가지고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 권리자한테 반환시켜요. 그리고 반환되면 이제 전세권 권리가 소멸이 돼. 그래서 소멸 등기도 쳐야 돼. 전세 등기부에서 한 줄로 이렇게 소멸 등기도 내야 되잖아. 그러면 갑이 을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쳤을 때는 전세권자인 갑이 납세 의무자이고, 그 다음에 갑인 전세권자가
병에게 전세권 이전해서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 권리자인 병이 납세의무자였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이 돼. 그러면 소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소멸에 따라 누가 이익을 봐? 그죠? 그러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을 설정해줬던 을 또는 전세권이 말소되는 그 당시 그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권 소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사람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래서 전세권 소멸 등기는 전세권 설정자 또는이라고 그래. 또는 말소되는 당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 아시겠어요? 예. 전세권이 제일 많이 출제해서 전세권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 테니까 그래야 빨리 쉴 수 있어. 빨리 쉴 수 있어.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2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융자 신청을 합니다. 융자 신청을. 그랬더니 금융기관 은행에서는 갑에게 뭔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라는 거야. 그래서 갑은 부동산이 없어서 을이라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을 사람의 부동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을의 부동산에다가 금융기관 은행에서는 저당권 등기를 치고 설정 등기를 치고 저당권 등기를 치고 갑에게 2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금융기관 은행에서는 을의 담보로 제공된 을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쳤죠. 이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죠?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저당권 등기에 대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 그래서 금융기관인 저당권자 은행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대출금을 다 상환 처리가 돼. 그러면 을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권리가 소멸이 되잖아. 그래서 저당권 권리 소멸에 따른 등기, 소멸 등기를 칩니다. 그 이때 소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내는 사람, 납세의무자는 누구요? 그래, 을이죠. 을. 저당권 설정자, 을 또는 말소되는 당시, 저당권 말소 당시 그 부동산 소유자가 그대로 을로 돼 있으면 을이 납세의무자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그래서 결론, 저당권 설정 등기 치면 근저당권이라고 해도 돼요.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소멸에 대한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되는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어. 그러면 채권자 대의 등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게 갑에 미등기 건물이 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쳐가지고 등록면허세로 과세된다. 이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 갑 명의로 등기 친다고 그랬어. 갑 명의로 채권자 을이. 예?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 명의자 갑에게 있다 이 말이야. 갑에게 있다. 다만 채권자 을은 납세 의무자 명의자 갑을 대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채권자 을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면 그러면 지자체장은 이 사실을 납세 의무자에게 뭐 한다? 즉시 통보해라고 그랬어요. 즉시 통보해라고 그랬어. 즉시 통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요. 뭐 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어. 누구에게? 그 소유자에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것. 일체의 모든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가 등이 채권자로서 대의적 등기를 신청하든 국가나 지자체가 채권자로서 대의적 등기를 신청하든 일반인 사람인 채권자가 대의적 등기를 신청하든 모든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가 납세 의무가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 소유자에게 있다니까. 소유자에게. 다만 채권자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따른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해서 등록면허세를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대위해서 신고 납부하면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로 2번 하나 하고 마치시죠.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를 시행하렵니다. 가압류 등기. 근데 가압류 등기를 치려고 봤더니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가압류 등기를 칠 수 있다 없다? 못 칩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칩니다. 먼저 치게 돼. 근데 먼저 치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가 미납이 됐네. 그러면 미납이 되면 가산세도 있지. 그 가산세까지 납세의무자는 누가 내야 돼? 해당 소유권 보존 등기자가 내야 돼. 명의자 보존 등기자가 내야 됩니다. 가압류 등기를 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치게 됐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내게 됐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가 미납이 됐더라 이거야. 그럼 그 미납에 따른 가산세까지 전부 다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보존 등기자, 선행되는 먼저 치는 보존 등기 권리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결론은 등록면허세 내는 사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등기 등록으로 인한 등기 등록 부상의 등기 권리자에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등기 등록 부상의 등기 권리자를 우리는 앞으로 등록을 하는 자라고 해. 등록을 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도 그 명의자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보존 등기가 선행될 때도 선행되는 보존 등기에 대한 미납에 대한 가산세 납세 의무자도 누구에게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권리자에게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를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세율 부가징수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